수진아, 여기 잠깐 있어봐. 수진아! 수진아! 누구세요?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지훈이요.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부 한 모와 된장찌개용 애호박이 들려 있었고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누구예요? 아들이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 이름을 그날도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아침에 잠깐 헷갈렸다가 금방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 텀이 짧아졌어요. 멀쩡한 날이 줄고 헷갈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쩡한 날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중등도 치매라고 진행이 빠른 편이라고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력이나 스트레스가 관련 있을 수 있다고만 그냥 그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캔커피를 하나 뽑았어요. 마시지는 않고 그냥 손에 쥐고 걸었는데 차가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어요. 상자 5개면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내가 이사 오는 날도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이모한테 작은 소리로 묻는 걸 들었습니다. 이모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들이야, 지훈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때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모는 내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질문이 10번, 20번 반복됐습니다. 밥 먹었어요? 어머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배 안 고파요? 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5분 뒤에 어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나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었어요. 그런 하루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새벽 2시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서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대답을 안 했어요.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왔나 했어. 나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거실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진, 그게 누구인지 나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냉장고 안을 같이 봤습니다.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잠깐 냉장고를 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됐어. 부엌을 나가는 어머니 등을 나는 한참 봤습니다. 뭘 꺼내려 했는지 끝내 몰랐어요. 그런 날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랍을 열었다가 닫는 날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멈추는 날도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뭘 찾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어머니는 대부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구두가 없어졌나 보다고, 신발이 어디 갔나 보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 신발은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가 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한참 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 놓으면 안 돼.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안 나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면 안 돼. 나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나요.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꽤 강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딱 잠깐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딱 잠깐만 눈 뗐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여러 번 들은 뒤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잠깐 굳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그냥요. 자꾸 그 이름을 부르시길래. 어머니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뭔가 말할 것처럼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습니다. 친구 이름이야. 그게 다였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냥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건 오래된 일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진 않아요. 크고 넓은 손, 그리고 늘 조금 지쳐 보이던 얼굴,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후로는 줄곧 어머니와 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티도 잘 안 냈습니다. 그냥 묵묵히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내 가방을 챙기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밥을 차렸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걸 안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방학 때 한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나한테 음료수를 사줬습니다. 덥지? 아니요. 더우면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오면 나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얼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왜 안 먹었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어머니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어머니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그 부엌이 따뜻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주말에는 가끔 어머니가 나들이를 시켜줬습니다. 멀리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밥 먹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날에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저기 봐, 저 빌딩 새로 지었나? 어머니, 저건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못 봤나?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서 잡으면 약간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 손이 좋았습니다. 걸으면서 손을 잡는 게 좋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손을 잘 안 잡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잡으려 하면 살짝 피했습니다. 그냥 어색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걷었습니다. 지금 그게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내가 뭔가를 고를 때 꼭 물었습니다. 신발이든 옷이든 가방이든 어머니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마음에 들어? 내가 좋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때야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뭐든 좋다고 해도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에 들어? 나는 그게 조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서 사고 나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꼭 한 번은 더 물었어요. 지금은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운동회에 오는 부모님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지만 어머니 도시락은 조금 달랐어요. 김밥만 있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작은 통에 담은 깍두기까지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봤습니다. 야, 너네 엄마 도시락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오후에 달리기 있잖아. 나는 김밥을 집으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나는 나중에도 잘 안 드셨어요. 나는 그게 당시에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내 목에 목도리를 꼭 둘러줬습니다.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목도리, 괜찮아요. 안 괜찮아. 와봐. 어머니가 내 목에 목도리를 둘러줬습니다. 꽉 묶어줬어요. 조금 답답했습니다. 너무 꽉 묶으셨어요.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한 번 더 당겼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면서 목도리를 느슨하게 풀었고 돌아올 때는 다시 묶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뭔가를 사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고 밥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 싫어요. 지훈아. 싫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문 앞에 밥 뒀어? 나중에 먹어. 나는 1시간쯤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밥이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옷이든 살림이든 오래된 것을 잘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걸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모가 와서 정리를 하려 하면 어머니는 꼭 한 번은 막았습니다. 그거 놔둬. 언니, 이거 얼마나 됐어. 버려야지. 놔두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가 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쓴 것들을 버리는 게 싫은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쪽 벽에 붙여서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자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을 좋아했습니다. 마트보다 시장이 좋다고 직접 만져보고 사는 게 맞다고 늘 말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침 일찍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졸린 눈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 채소 냄새, 뭔가 기름진 것을 붙이는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어릴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나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활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분인데 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는 상인이 있으면 웃으면서 말을 걸었고 흥정도 했고 나한테 이거 먹어봐 하고 뭔가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묵이었습니다. 따뜻한 어묵. 나는 시장 어묵을 좋아했어요. 어머니도 그걸 알았습니다. 어묵 파는 곳 앞을 지나가면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먹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주고 하나는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것은 한 번 베어 먹고 나한테 줬습니다. 더 먹어. 어머니 거잖아요. 나는 됐어. 먹어. 나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채소값을 깎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에 얼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조금 깎아주세요. 어이구, 이게 얼마나 싼 건데요? 그래도요. 많이 샀잖아요. 둘이 잠깐 실랑이를 하다가 아주머니가 조금 깎아줬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을 하고 나서 나한테 봉지를 들어줬습니다. 들어. 나는 봉지를 들었어요. 무거워요. 조금만 참아. 걸으면서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외동으로 알고 컸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나를 키웠습니다. 형제자매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에도 나 혼자였고 집에 걸린 사진에도 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키웠고 나도 그렇게 알았고 그게 틀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어머니가 이사를 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을 떠나서 지금 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사 짐을 옮기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방에 있던 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들다가 이거 뭐가 들었어요? 무겁네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히 다뤄요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잠깐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안에서 뭔가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냥 새 집방 안쪽에 갖다 놨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거기 두면 되라고 했습니다. 새 집에서도 어머니는 잘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렸고 저녁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동네 분들이랑 산책을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취직을 하고 바빠졌어요. 어머니한테 자주 못 갔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늘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어머니 근황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히 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오랫동안 얼마나 긴 밤을 보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치매가 처음 의심된 건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이모가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냄비가 타지는 않았습니다. 냄비 안에 물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를 삶으려다가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모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병원 한번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날 오후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왜 왔어? 밥은? 밥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가스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랬어?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별로 저항을 안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은 맞게, 어떤 것은 틀리게.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을 봤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는 걸 연결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진단이 나오고 나서 나는 한동안 어머니 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끔 알아봤고 가끔 몰랐습니다. 알아보는 날은 반가워했습니다. 모르는 날은 경계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이든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괜찮은 척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나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한 숟가락을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요. 어머니 아들이요. 지훈이. 어머니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아들이라고요? 네. 어머니는 나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치우면서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니는 점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손 놓으면 안 돼. 한 번은 내 손을 잡고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러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부엌 갔다 올게요. 손 놓으면 안 돼.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안 나요.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딱 잠깐이야. 딱 잠깐만 눈 뗐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늘었습니다. 구두가 어디 갔어? 수진아, 구두 신어야지. 나는 어느 날 어머니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어머니, 뭐 찾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잠깐 무언가 알아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흐릿해졌습니다. 구두. 나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면서 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 구두, 손 놓으면 안 돼. 그 세 개가 묶여 있다는 걸 그때도 아직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수진이가 누구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물어? 어머니가 자꾸 그 이름을 부르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는 사람인지. 지훈아. 이모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맞는 날이 있어. 가끔은 다 기억하는 날이 있잖아. 나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이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맑아 보이는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알아보는 날, 밥을 먹으면서 예전 이야기를 하는 날, 그런 날은 드물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요. 어머니가 그 이름 자주 부르셔서. 어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잊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잊어. 나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친구 이름이라고 했을 때와 달랐어요. 그 두 글자에는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눌러놓은 것, 오래 눌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수진에 대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상자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냥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것들, 뭔지 모를 것들,
어머니가 손대지 말라고 한 것들. 나는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더라고 하면 그냥 뒀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상자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표면, 테이프가 여러 번 붙고 뜯어진 자국, 오래됐다는 게 보이는 상자. 나는 손을 뻗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것을 열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좀 더 나빠졌습니다. 맑은 날이 더 드물어졌어요. 낮에도 자주 주무셨고 밤에는 반대로 자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어머니, 수진이 없어요. 주무세요. 수진이가 왜 없어? 어머니는 억울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손을 잡고 잠깐 있다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돌아와서 나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없어?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더웠겠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누가요? 아이가. 여름에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가 여름에 잃어버렸으니까 더웠겠다. 어머니가 한 말이 그날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어느 날 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눈이 좀 빨개졌어요. 어머니는 이모를 알아봤습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언니, 왔어.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거실을 들었습니다. 언니, 지훈이한테 말 안 했어?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말할 게 뭐 있어. 그래도 됐어. 나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모는 차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나를 배웅하러 현관까지 나왔는데 이모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가 힘들었어. 뭐래? 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모는 신발을 다 신고 나서 나를 봤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말 못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뭔가를 하러 움직이다가도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면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조각조각 나온 말들, 이어지지 않는 문장들. 그런데 그 안에는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수진, 구두, 손 놓으면 안 돼. 딱 잠깐이야. 나는 그 단어들을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구두 사줬는데 나는 옆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구두요? 예쁜 거 골라줬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요?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대답을 안 했고 잠깐 뒤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골랐는데 수진이가 구두를 골랐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흐릿해졌고 나는 그 이상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그 두 가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구두와 수진, 그 이름과 그 상자,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 그 즈음에 나는 예전 사진을 찾아봤어요. 어머니 서랍 안에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꺼내서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들. 오래된 사진이라서 흑백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컬러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어딘가 서 있는 어머니, 젊고 날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 머리에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한 5살쯤 돼 보이는 아이. 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수진, 5살.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5살. 나보다 먼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더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나오는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나오는 사진이 어느 순간부터 없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방을 나오면서 상자를 한번 봤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이모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수진이가 누나예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들어.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맑은 날이 있잖아.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맑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어머니는 더 흐릿해졌습니다. 낮과 밤을 헷갈렸고 나를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나를 알아봤습니다. 지훈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 먹어.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준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수진이가 누나예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응, 그 한 글자.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끊어지듯이 5살이었어.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터에 갔어. 너는 옆집에 맡기고 수진이만 데리고 갔어. 그 이상은 기억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흐릿해졌고 방금까지 또렷하던 얼굴이 다시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장터, 수진이만 데리고 갔어.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척 어르신이 편찮으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대신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던 동네. 어르신을 뵙고 나오는 길에 오래된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었습니다. 지훈이구나. 어머니는 좀 어때? 치매가 좀 있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겠다. 첫째 잃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첫째요? 어르신이 나를 보며 몰랐어? 어르신한테 들었습니다. 조각조각이었어요. 그분도 다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이야기였습니다. 5일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된 5일장이 있었습니다. 열흘에 2번 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장터는 특히 많이 섰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막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날이 선선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좌판이 평소보다 많았고 골목마다 사람이 찼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고 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장터에 들어갔습니다. 장터는 컸습니다. 골목이 여러 개였고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큰 목소리들, 물건 부딪히는 소리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어머니는 그 안을 수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났고 생선 가게를 지났습니다. 옷가게 앞을 지나면서 수진이는 구경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그러다 멈췄습니다. 신발 가게 앞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대에 아이들 신발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러 색깔, 여러 모양. 수진이는 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한 켤레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구두였습니다. 작은 구두. 앞코가 둥글고 옆에 작은 버클이 달린 구두. 어머니는 그걸 집어서 수진이 발에 대봤습니다.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사줄까?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소란이 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듯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무리가 신발 가게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은 채로 구두를 가게 주인한테 건넸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가게 주인이 값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수진이가 없었습니다. 손이 없었습니다. 잡고 있던 작은 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 아이의 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허리 아래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더 크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진열대를 두고 뛰었습니다. 골목 하나를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골목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아이 못 봤어요? 5살짜리. 빨간 옷 입었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 대답을 안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머니는 계속 뛰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수진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찾았습니다. 다음 날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로 많이 변했어. 말이 없어졌지. 웃는 일도 없어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지도 몰랐습니다. 딱 잠깐이었는데, 딱 몇 초였는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나는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5일장, 여름, 빨간 구두, 딱 몇 초, 손이 없어졌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훈이요. 어머니는 나를 잠깐 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도 한참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이 감기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쪽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신경 쓰였습니다. 소리가 나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은 반대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가끔 차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간에 뭘 했을까?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뒤 이 시간에 뭘 했을까?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나는 고향 어르신한테 들은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어졌다고. 웃는 일도 없어졌다고. 그게 언제부터였을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딱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딱 그 몇 초부터 나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앨범에서 본 사진. 수진이 손을 잡고 서 있던 어머니. 화나지는 않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찍힌 어머니 사진은
다 달랐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빠진 눈. 나는 어릴 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눈에 뭐가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건 그 뒤였습니다. 수진이를 잃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반가웠을까? 기뻤을까? 아니면 그냥 또 조심스러웠을까?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번에는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유독 집착했던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장에 가면 항상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돼도 어머니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꼭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게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내 팔을 잡으면 살짝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다 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걷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손을 걷었을 때 그 표정을 나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물을 마시고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벽. 나는 어머니가 그 구두를 샀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혼자 그 장터에 다시 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수진이를 잃어버린 그 장터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을까? 신발 가게 앞에 섰을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 가게 주인은 기억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 장터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닌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구두를 사겠다고 했을 때 가게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구두를 내밀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구두를 들고 집에 왔을 겁니다. 혼자 집에 와서 어디에 뒀을까? 처음에는 어디에 뒀을까? 방 안 어딘가에 뒀을 겁니다. 보이는 곳에 두기가 힘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서 상자 안에. 그리고 이사를 해도 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사를 해도 가지고 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자는 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상자.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지 나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없었던 시간, 내가 몰랐던 시간, 어머니 혼자였던 시간, 이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너 낳고 나서 많이 의지했다고. 그게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태어난 게 어머니한테 뭔가가 됐다면, 그 긴 시간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됐다면,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었습니다. 아직 해는 안 떴는데 하늘이 조금 달라지는 그 시간. 나는 그 빛을 한동안 봤습니다. 어머니 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나는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었고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 내내 이런 새벽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모르고 잤고 어머니는 깨어 있었던 새벽이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요. 어머니 아들이요. 어머니는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어머니가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밥을 먹고 시장을 가고 목도리를 풀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머니는 그걸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딱 잠깐이었는데 그 딱 잠깐을 평생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나는 이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가 바로 받았습니다. 이모 알았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고향 내려가서 들었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 싫어했어. 오랫동안 너한테도 알아요. 지훈아. 네. 어머니가 너 낳고 나서 많이 의지했어. 그게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어머니 옆에 더 많이 있으려 했습니다. 뭔가를 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잣말을 해도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불러도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구두를 찾으면 같이 찾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면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뒤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네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가 다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밥을 잘 안 드셨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혼잣말도 예전보다 적어졌습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척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끄는 소리, 바닥을 짚는 소리. 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쪽 구석, 상자 앞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상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처럼. 나는 들어가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내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어머니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테이프 끝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테이프였습니다. 잘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테이프를 뗐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천, 손수건 같은 것. 어머니가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두였습니다. 작은 구두 한 켤레, 빨간 구두, 앞코가 둥글고 버클이 달린 아이 구두. 아무도 신지 않은 구두였습니다. 밑창이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구두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한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구두 신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구두를 천천히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에 구두를 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르신한테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잃어버린 며칠 뒤 어머니가 그 장터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 그리고 그 구두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이 구두를 사러 왔다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구두를 사는 게 무서웠다고. 그래도 사야 할 것 같았다고. 그 구두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열어보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 상자를 들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구두를 들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 방에 늘 있던 상자 안에 어머니가 평생 버리지 못한 게 들어있다는 걸. 치매가 왔습니다. 기억이 지워졌습니다. 내 얼굴도 지워지고 내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았습니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그 구두를 오래 봤습니다. 빨간 구두, 작은 구두, 아무도 신지 못한 구두. 어머니가 구두를 가슴에 안은 채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등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창밖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빛이었습니다. 옅고 낮은 빛. 어머니 얼굴에 그 빛이 닿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은 여전히 크고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는 손바닥.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 놓으면 안 돼. 어머니가 그 말을 얼마나 오래 혼자 되새겼을지 나는 모릅니다. 딱 잠깐이었습니다. 딱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 몇 초는 평생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누나가 있었네요.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국 대기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어머니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이번에는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을 지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어머니 방에 그대로 뒀습니다. 상자 안에 천으로 감싸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